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 제미나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본 환경과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그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최신 제미나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사용 노하우와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구글 크롬을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앱 버튼 누르시면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미나이 앱을 검색하신 다음 설치하시면 되죠. 사용법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제미나이를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완벽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옮겨가서 바로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용했던 기록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면은 구독제를 이용하지 않는 무료 이용자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무료 이용자 화면상에는 상단에 업그레이드라고 나오죠. 유료로 구독하는 분들은 상단에 어떤 구독제를 이용하는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프로로 나오고 있죠. 업그레이드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구글 AI 요금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AI 프로와 구글 AI 울트라 두 가지 버전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유료 버전인데요. 얼마 전에 챗 GPT에서 5.1을 발표하면서 구글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격을 낮췄죠. 3개월 동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프로의 경우는 3개월간 9,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울트라의 경우는 11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죠. 원래 가격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가격이 되겠습니다. 유료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유료로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무료로 이용할 때와 유료로 이용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질문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지만 좀 더 복잡한 질문을 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무료 버전은 나노 바나나만 이용할 수 있고요. 유료 버전은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할 수 있죠.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마다 정책이 전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료 이용자도 하루에 3개까지 영상을 생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영상은 생성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미지만 생성할 수 있게 바뀌었죠. 영상을 생성하는 것은 구글 제미나이의 꽃이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대로 구독해서 이용을 해보시고 필요가 없으시면 구독을 중단하고 무료 요금제를 계속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료와 무료의 또 다른 차이는 속도의 차이가 있죠. 무료는 아무래도 순서에서 밀리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번 강의는 구글 제미나이 프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화면을 보게 되면 우측에 입력 창이 보이죠? 자, 이곳을 프롬프트 창이라고 부르죠. 인공지능에게 뭔가 요청을 할 때 그 요청하는 내용을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날씨를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특정 주식의 주가 흐름을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그 요청하는 내용을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이 여기에 있죠. 자, 이곳을 프롬프트 입력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입력을 하게 되면 상단에 해당 답변이 나오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일 날씨를 물어보도록 할까요? 내일 날씨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내일 날씨 알려주세요 라든지 고마워 라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대화하면 답변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고요. 이 인공지능 업체들의 자원을 잡아먹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하실 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명령으로 입력을 하셔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자원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도 내일 날씨 알려주세요. 내일 날씨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내일 날씨 알려줘 라고 정확하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 입력창이 아래로 내려가고 입력한 요청에 대한 답변이 위쪽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요청한 프롬프트에 대한 답변을 위쪽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우측에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좌측 부분은 새로운 채팅창을 만든다든지 기존에 했던 채팅의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미나이도 질문을 할 때는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받은 것은 하나의 채팅방에 들어와서 질문과 답변을 한 거죠. 자, 좌측에 보시면 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채팅방을 만드는 버튼인데요.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채팅을 누르는 순간 기존 채팅은 없어지고 새로운 채팅방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채팅 메뉴 아래에 내일 날씨 알려줘라는 채팅방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다시 앞서 질문한 채팅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클릭하면 앞서 질문한 채팅방으로 들어왔죠. 이 채팅방에서는 내가 질문했던 내용들, 제미나이가 답변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했던 내용들에 이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채팅방에서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제미나이와 채팅을 할 때는 하나의 채팅방을 생성을 해서 그 채팅방 안에서 채팅을 해야지만 기존에 했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할 수가 있겠죠. 좌측에 있는 채팅방을 보시면 여러 개가 있죠. 이미 제가 기존에 주제에 대해서 채팅했던 내용들마다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상태죠. 아직까지는 두 개의 채팅방을 합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채팅방을 이용하시고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채팅을 해야 할 경우 또 새로운 채팅방을 만드시고 두 가지 주제로 채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내일 날씨 알려달라고 한 채팅방에서 3일 뒤 날씨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일 뒤 날씨가 나왔죠. 자, 앞서는 내일 날씨였죠. 자, 그러면 제미나이에게 앞서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최저 기온을 물어볼게요. 제가 요청을 하면서 오타가 났죠. 내일인데 내일이라고 썼습니다. 이 정도의 오타는 인공지능이 전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일일이 고치지 않아도 전부 알아서 바꿔서 이해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대단한 점이죠. 내일 최저 기온을 물어봤더니 최저 기온 여기가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하나의 채팅방에서는 앞서 했던 여러 질문들이 있을 경우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채팅방에서 채팅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앞서 했던 내용도 상관없이 전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 새 채팅을 누르고 새로운 채팅방을 만든 상태에서 하는 채팅은 앞서 했던 이 채팅방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채팅방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엉터리로 나오게 되겠죠. 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반드시 하나의 채팅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에 채팅방 기록이 저장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채팅에 대해서 뭔가 이어서 채팅을 해야 할 경우는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구글 크롬을 실행을 하실 때 계정에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제미나이를 실행을 하셔야 제미나이도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제미나이 로그인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글 크롬에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써서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구글 크롬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했던 채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대화 중에 4인 가족 차량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 대화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당 채팅방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했던 채팅 내용에 이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미나이를 이용을 하실 때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기존 대화가 반드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미나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어제 했던 대화 내용을 오늘 또 이어나갈 수도 있고 5일 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오늘 또 이어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화 채팅방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 처음부터 대화를 해야 되죠. 불편해서 제미나이와 채팅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기존에 생성했던 채팅방 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해당 채팅방에 마우스를 얹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점세개 버튼이 나오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대화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정을 선택하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항상 자주 이용하는 대화방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름 변경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을 해두시면 언제든지 다음에 대화할 때도 해당 대화방을 찾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대화 공유도 가능하죠. 대화 공유를 하게 되면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제미나이 이용자는 해당 대화방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미나이와 채팅하던 대화방에 링크로 초대한 사람도 들어와서 같이 제미나이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 아래에 있는 SNS를 통해서 공유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문자, 메일, 카카오톡 상관없이 이 링크만 공유하시면 상대편도 제미나이를 이용할 경우 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같이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협업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로 결과물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공유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채팅을 하다 보면 단발성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날씨를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간단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꼭 기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삭제를 해주시면 해당 채팅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채팅방이 많이 있으면 나중에 찾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한번 채팅을 하시고 필요 없는 채팅방들은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눌러서 그때그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롬프트 입력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과 도구 버튼, 빠른 모드 버튼, 마이크 버튼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플러스 버튼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문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올리고 그 문서를 요약을 해달라고 할 경우 해당 문서를 업로드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기기에서 원하는 사진이나 원하는 문서를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죠. 자, 만약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할 경우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고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그 사진이 업로드가 되겠죠. 그 다음은 노트북 LM인데요. 이 노트북 LM은 이번에 제미나이 3.0으로 제미나이가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들어온 기능인데요. 원래는 구글 AI 랩스라는 구글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기능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거기서 노트북 LM 부분만 제미나이와 합쳐졌습니다. 이 노트북 LM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코드도 가져올 수 있죠.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 코드를 가져와서 그 코드를 수정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코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 코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답변이 나왔죠.
전자책 기획 집필하는 전체적 과정과 노하우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 그 내용을 요약했다고 합니다. 전자책 출판의 장점과 전망, 주제 선정 및 기획 방향, 집필 훈련 및 요령, 마무리 및 향후 계획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문서를 바탕으로 전자책 목차를 구성하는 예시를 만들어줄지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건 도와주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미나이와 대화를 할 경우의 장점은 할루미네이션 현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제미나이를 비롯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엉뚱한 답변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진짜인 줄 알죠. 그 정도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것을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인데요. 이렇게 파일을 올리게 되면 그런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이라든지 보고서, 에세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뭔가 질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업로드를 한 다음 질문을 하면 답변 영역이 그 내용으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도구는 자체적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다른 도구를 이용할 때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의 기본기를 익혀봤는데요.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제미나이의 기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겠죠. 기본기를 제대로 익히시고 제미나이의 기능을 100%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